리더분들,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바로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대한 건데요. 아, 그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아마 많은 대표님들이나 인사팀장님들이 딱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이번 분기에는 뭐 논의할 것도 없는데 굳이 회의를 열어야 하나?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으셨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대법원에서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판결 하나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회사의 관행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궁금하시죠? 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보통 근로자 참여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법입니다. 여기 보면요, 해석의 여지 없이 아주 명확하게 뚝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법에 따르면요,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30명,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이 숫자, 4인데요. 근로자 참여법 제12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넘어가겠지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법에는 아주 명확한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측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실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대법원 2025도 2059 판결인데요. 이 사건을 보면 왜 몰랐어요 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인천에 있는 한 일간지 대표가요, 분기마다 열어야 하는 정기회의를 안 열어서 기소가 된 거예요. 이 대표님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인 줄 몰랐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벌금 50만 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하는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특별한 안건이 없는데도 왜 회의는 무조건 열어야 한다고 본 걸까요? 대법원의 판결문 안에 그 핵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뜯어보죠. 자, 법을 보면요, 노사협의회 회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기회의, 다른 하나는 임시회의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임시회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안건이 생겼을 때, 필요할 때 여는 회의입니다. 하지만 정기회의는 달라요. 이건 안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3개월마다 무조건 열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말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 논의할 거 없는데요?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회의를 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본 거예요. 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만나서 소통하고 신뢰를 쌓으라는 거죠. 아주 선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판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노사협의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노사협의회는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부랴부랴 모여서 해결하는 소방수 같은 기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도 계속 만나서 대화하는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 알겠습니다. 회의는 무조건 열어야겠네요. 근데 모여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안건이 없다니깐요? 참 난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법은 이 질문에 대한 답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 정해놨습니다. 자, 안건이 없다는 고민. 이제 이 슬라이드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법 제22조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사용자가, 즉 회사 측이 매 분기마다 직원 대표들한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4가지 항목이 딱 명시돼 있어요. 우리 회사 경영계획과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인력계획, 그리고 회사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어떠세요? 이 4가지만 가지고도 매 분기 회의 안건은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안건 없음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겁니다. 보고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 제20조를 보면 노사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성과가 나면 어떻게 나눌까? 또 직원 채용이나 교육은 어떻게 할지 같은 실무적인 주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고충 처리나 복지 문제까지 사실상 회사 운영의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것들은 그냥 협의하는 걸 넘어서 노사가 함께 의결, 그러니까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법 제21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죠. 자, 보세요. 법이 정해준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이것만 봐도 안건이 없다는 말은 사실상 핑계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법 이야기, 판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리더분들이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흔한 오해는 이제 버리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 길로 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좀 많았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딱 이 슬라이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 논의할 거 없으면 회의 안 해도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흔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회사의 경영 실적을 보고하는 것 자체가 매 분기 회의의 필수 안건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법적인 현실입니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바로 회사 캘린더를 켜서 1년치 분기별 회의 4개를 아예 날짜를 박아두세요. 둘째, 그 회의 날짜에 맞춰서 법에서 요구하는 보고자료들,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나 재무 상황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데요. 회의를 실제로 하고 반드시 법이 정한 형식에 맞춰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 증거가 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노사협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 법적인 조사가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는 떳떳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방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